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만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본디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만석군 부자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손에 클 한 번 묻히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산을 이루고 논밭이 강물처럼 흐르니 그는 평생 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돈 귀한 줄도 모르는 천하의 한량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라는 부모님의 유언도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그에게는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담이라는 현명하고 어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담은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였으나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바다처럼 깊어 철없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문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런 아내의 내조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잔소리라 여겨 귀찮아하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의 귀에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뱀의 속삭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 뒷골목,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투전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발을 들였으나 그것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욕심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자, 전문 투전꾼 김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가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어수룩한 만석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그 유명한 만석 도련님 아니십니까? 도련님 같은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엔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자네가 나를 아는가? 심심하던 차에 예서 재미난 놀이가 벌어진다기에 구경이나 좀 하러 왔네. 구경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도련님처럼 배포 크고 운수 좋은 분이시라면 구경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투전목을 잡아보셔야지요. 오늘따라 도련님 관상을 보니 재물복이 훤하게 트였습니다. 딱 한 판 재미삼아 해보시지요. 이르시면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김가의 교묘한 혀 놀림에 만석은 홀린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가는 처음 며칠간은 일부러 져주며 만석에게 돈을 따는 짜릿한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투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고 점차 판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김가가 쳐놓은 거미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만석은 이미 김가의 덫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져간 돈을 모두 잃고도 본전 생각에 눈이 뒤집힌 만석은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하나둘씩 몰래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이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도박 귀신이 씌운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러다간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저 김가라는 자는 서방님의 벗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고열을 짜내려는 황육쟁이입니다. 에이, 재수없게. 부인이 뭘 안다고 떠드는 게요? 김가는 내게 잃은 돈을 찾을 기회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니까. 이번 판만 크게 먹으면 잃은 돈을 다 찾고도 남아 기와집을 10채는 더 살 수 있어. 그러니 잔말 말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문기나 내놓으시오. 문기라니요.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피땀 흘려 일구신 우리 집안의 목숨 줄과 같은 땅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문기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소담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만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샅샅이 방을 뒤져 기어이 장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논문서와 반문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문서까지 모두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자가 주제넘게 사내 대장부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보란듯이 떼돈을 벌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만석은 소담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문기를 품에 안은 채 투전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투전판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탁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김가의 눈빛과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는 만석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자, 만석 도련님, 이번 판이 마지막입니다. 이 집문서까지 거신다면 제가 가진 돈 전부와 지난번에 이르신 논밭까지 한꺼번에 걸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졸리면 돼지시든지요.
김가의 도발에 만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놈, 감히 누굴 보고 쫄린다고 하는 게냐. 좋다. 내 이 집문서를 걸마. 패를 돌려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김가는 미리 조작해 둔 투전목을 이용해 만석을 완벽하게 속였고, 만석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옥토와 따뜻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흐흐흐. 도련님 아니. 이제는 만석이라고 불러야겠구만. 승부는 냉정한 법. 이 집과 땅은 이제 내 것이니 날이 밝는 대로 집을 비워주게나. 김가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문서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넋이 나간 채 빈털터리가 되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으나 만석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이미 소담이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만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풀이 대상을 찾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방님, 기어이 일을 치르셨군요. 조상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소담에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물음에 만석은 도리어 역정을 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탓입니다. 에이그, 시끄럽소. 다 부인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오.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복을 불러와야지. 매일같이 잔소리나 해대니 재수가 옴붙어서 되는 일이 없는 게지. 다 당신 탓이오. 서방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제가 투전을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까? 아니면 문기를 내어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서방님의 욕심이 자초한 일입니다. 뭐라고? 감히 지아비에게 훈계를 하려 들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오. 당신 같은 재수 없는 여편네와는 더 이상 못 살겠소. 만석은 적반하장으로 소담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소담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더 이상 만석에게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보따리 하나만 달랑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절망이 아닌 서늘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가에게 집을 비워주고 쫓겨난 만석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빈털터리가 된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만석이 찾아든 곳은 마을 외곽 산비탈 아래 자리 잡은 흉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은 썩어 문드러졌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밤이면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마을 사람들조차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없이 차가운 냉골에 누운 만석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따뜻했던 아랫목과 기름진 쌀밥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내 신세가 어쩌다 일이 되었는고. 그 김가놈만 아니었어도 아니지. 소담이 그 여편네가 좀 더 말렸더라면, 아니 돈을 좀 더 구해왔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만석은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지만 먹을 것이라곤 쥐똥 섞인 먼지뿐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소담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담이 어려울 때마다 말동무가 되어주던 억척스러운 주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 꼴이 왜 이렇습니까? 그 썩을 놈의 서방이 기어이 일을 낸 겁니까? 주모, 나 좀 도와주게. 내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네.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내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수가 없어. 도와드리고 말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놈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올까요? 아니면 관아에 고발이라도 할까요? 아니네,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정신을 차렸겠지. 충격이 필요해. 아주 뼈에 사무치는 공포와 충격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변할 걸세. 소담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주모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자 남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내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 될 걸세. 아니, 죽어서 원귀가 된 귀신이 되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네. 예, 귀신이라니요?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 어찌 그런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머물 곳이라곤 마을 밖 흉가뿐일세. 그곳은 밤이면 사람 그림자도 없는 곳이지. 내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타난다면 겁 많은 그 사람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걸세. 내 그 사람의 정신을 뜯어고치고 김가 놈에게 빼앗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되찾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네. 주모는 소담의 기막힌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담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결국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주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소복과 쌀가루, 그리고 귀신 분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날 밤 칠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흉가에 깨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추위에 떨다 깜빡 잠이 든 만석은 으스스한 한기에 눈을 떴습니다. 히이, 히이. 어디선가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그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둥둥 떠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아! 귀신이다. 사람 살려. 만석은 뒤로 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석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만석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 이놈, 만석아, 내가 나를 버리고 가산을 탕진하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부부인? 소담이요? 아이고, 나 죽네. 부인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온 것이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를 지경이었습니다. 쫓겨난 아내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 원귀가 되어 찾아왔다고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억울하게 죽은 내 처다. 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 내 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 너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소.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귀신은 그런 만석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말을 명심해라. 내 놈이 잃어버린 가산을 되찾고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나는 매일 밤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내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금 항아리가 숨겨진 곳을 알려주마. 허나 만약 이를 어기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날로 내 놈의 명주를 끊어버리고 저승길 동무로 삼을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귀신은 품에서 낡은 낫과 지게를 꺼내 만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거라. 해가 질 때까지 장터에 나가 그 나무를 팔아 쌀 한 대박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내일 밤은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친 귀신은 연기처럼 흉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주모가 미리 봐둔 뒷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간 것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만석의 눈에는 신통력을 부려 사라진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귀신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만석은 귀신이 두고 간 낫과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노동이었습니다. 낫질이 서툴러 손을 베이고 무거운 지게에 어깨가 짓눌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귀신에게 코가 꿰어 이 고생을 하는가. 그래도 안 하면 잡아간다니 어쩌겠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만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무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배가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나무 한 짐을 마련한 만석은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사시오. 나무. 평생 양반 체면 차리며 살던 그가 시장 바닥에서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파는 것은 죽기보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려 있으니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사주었고 만석은 그 돈으로 쌀 한 대박을 살 수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손에 쥔 만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고단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대가라는 묘한 감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흉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서툰 솜씨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는 맨밥이었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밥맛은 꿀맛보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어둠이 깊어지자 흉가의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나무는 해왔느냐? 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손이 닦아지도록 나무를 해서 쌀을 구해왔습니다요. 밥도 지어 먹었습니다. 만석은 터진 물집 투성이인 손바닥을 내밀며 억울한 듯 혹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귀신은 그 손을 잠시 응시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 생색을 내는 것이냐? 내 놈의 손에 덕지덕지 붙은 투전의 살이 아직도 시커멓게 끼어 있구나. 그 더러운 손으로 집터의 보물을 만졌다간 금덩이가 똥덩이로 변할 것이야. 만석은 화들짝 놀라 자신의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금 항아리를 얻어 다시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에게 그 밑동이 된다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귀신님. 그럼 어찌해야 이 살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비방을 알려주십시오. 귀신은 섬뜩한 눈빛으로 만석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열치열이라 했다. 더러운 살은 더러운 것으로 씻어내야 하는 법. 내일부터 마을로 내려가 남의 집 뒷간을 푸고 걸음지게를 쳐라. 남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오물을 내 놈의 어깨로 나르며 땀을 흘려야만 그 독한 투전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내 손이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금 항아리를 만질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예? 그 걸음지게라니요. 양반 체면에 어찌 똥지게를 진단 말입니까? 차라리 다른 것을 시켜주십시오. 만석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직도 양반 타령이냐? 이 흉가가 왜 수십 년간 비어 있었는지 아느냐? 이곳은 예전부터 도깨비터라 불리던 곳이다. 내 죽어 귀신이 되어보니 알겠더구나. 이 집 마당 깊은 곳에 엄청난 금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것을 말이다. 허나 내 놈처럼 평생 놀고 먹으며 투전이나 하던 손으로는 절대 그 보물을 캐낼 수 없다. 금 항아리가 진짜로 있단 말입니까? 만석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렇다. 동지개를 져서 내 죄를 씻지 않으면 그 금 항아리는 영영 땅 속에서 잠들 것이다. 내 놈도 평생 거지 꼴을 면치 못할 것이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똥지게가 아니라 똥통에 들어가라 해도 하겠습니다요. 제발 금 항아리만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석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마을로 내려가 낡은 똥장군을 짊어졌습니다. 평생 비단 옷만 입고 부채질이나 하던 어깨에 묵직하고 냄새나는 똥장군이 얹히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똥퍼, 똥퍼. 만석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기어들어가는 듯 작았으나 이내 도끼를 품고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거 김진사댁 외동아들 만석이 아닌가? 천하의 한량이 어쩌다 저 꼴이 되었누? 집안 말아먹고 쫓겨나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쯧쯧. 꼴 좋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만석은 꾹 참았습니다. 이것만 버티면 금 항아리가 내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났습니다. 만석의 어깨는 피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박였으며 고운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품삯으로 받은 보리쌀 한 대박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그 맛이 투전판에서 시켜 먹던 산해진 미보다 훨씬 달고 구수한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한 애 반찬도 없이 맨밥을 먹는데 어찌 이리 꿀맛인고. 만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의 정직한 대가가 주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잃어버린 가문에 대한 미련과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담은 주모를 찾아가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모, 이제 때가 되었네. 김가, 그 놈의 귓구멍에 들어가도록 소문을 내주게. 그날 오후 주모는 장터 국밥집 평상에 앉아 동네 안악들에게 짐짓 목소리를 낮추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 흉가터에 사는 만석이 말일세. 그 양반이 밤마다 땅을 파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지. 뭔가? 들리는 소문에는 웬만한 기와집 열채는 사고도 남을 금 항아리가 나왔다는데 귀신이 무서워서 똥지개를 지면서 공을 들이는 거래. 이 소문은 순식간에 장터를 휩쓸고 마침내 투정꾼 김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금 항아리? 그 게으른 만석 놈이 똥지게까지 지면서 그 흉가에 붙어있는 이유가 그거였구만. 김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석의 재산을 털어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가 발견했다는 금 항아리까지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가는 만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며칠째 똥지개를 지고 다니며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자 김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지는 나흘 어귀에서 김가는 만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만석 자네 아닌가? 이 꼴이 뭔가? 천하의 만석군 도련님이 똥지게라니 내 마음이 다 쓰라리구만. 그래? 미키시오, 나는 이제 투전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소. 예이, 친구끼리 왜 그리 빡빡하게구나. 자네 그 흉가 터에서 아주 쏠쏠한 걸 건졌다지. 금 항아리 말이야. 만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신 소담이 일러준 비밀을 이놈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김가는 승기를 잡은 듯 바짝 다가섰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런데 자네 그거 혼자서는 절대 못 꺼낸다네. 내게 비방이 있지. 큰 투전판을 벌여서 사람들의 기운으로 귀신을 누르면 그 틈에 금 항아리를 꺼낼 수 있다더군. 자네 그 금 항아리 위치만 내게 알려주게. 내 그걸 담보로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끼리 크게 한판 벌여보세. 자네가 이기면 내 돈과 집을 다 가져가고 금 항아리도 자네 몫일세. 만석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똥지개를 지는 고단한 삶을 청산하고 금 항아리에 김가의 돈까지 따서 보란 듯이 재기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귀신의 서슬퍼런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김가라는 놈은 내 뼈와 살을 발라먹은 놈이다. 만약 그놈이 금 항아리를 노리거든 반드시 그놈의 목숨 줄과도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 만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귀신이 일러준 말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자네 말만 믿고 그 귀한 걸 걸 수는 없네. 자네가 나를 속일지 어찌 아는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하네. 허허, 내 전 재산을 건다지 않았나? 말로만은 못 믿네. 자네가 그동안 모은 재산 목록이랑 사람들 돈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그리고 그동안 투전판에서 딴 돈을 기록해둔 비밀 장부까지 다 가져오게. 그걸 다 걸어야 나도 금 항아리 위치가 적힌 지도를 내놓겠네. 김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만석은 똥지개나 지는 어수룩한 바보였고 금 항아리에 대한 탐욕은 김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좋아, 까짓거 내 다 가져오지. 자네가 날 이길 리도 없겠지만 만약 이긴다면 내 모든 것을 주겠네. 오늘 밤 자시 마을 뒤편 성황당으로 나오게. 김가는 쾌재를 부르며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흉가에서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귀신 소담은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 놈이 드디어 밥값을 하는구나. 오늘 밤 김가 놈의 콧대를 꺾고 잃어버린 가산을 되찾을 기회다. 두려워 마라. 내가 내 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귀신님, 제가 투전으로 김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너더러 투전을 하라더냐? 너는 그저 그놈이 장부를 꺼내놓게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소담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석에게 주었습니다. 조잡하지만 그럴듯한 가짜 지도였습니다. 이것이 금 항아리가 묻힌 곳을 표시한 지도다. 김가 놈이 장부를 내놓기 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자시가 가까워오자 만석은 지도를 품에 안고 성황당으로 향했습니다. 성황당 안에는 이미 김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김가의 앞에는 돈주머니와 함께 붉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장부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왔나? 늦어서 도망간 줄 알았네. 자, 안께 이게 내 전 재산이자 그 유명한 장부일세. 자네는 지도를 가져왔나? 가져왔네. 여기 있네. 좋아, 그럼 이제 판을 시작해볼까? 자네가 이기면 이 장부와 돈은 다 자네 것일세. 김가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투전목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김가를 제지했습니다. 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세. 이 장부에 진짜 자네 전 재산이 다 적혀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믿나? 허허, 의심도 병일세. 자, 보게 똑똑히 보란 말이야. 김가는 만석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니 조롱하기 위해 보자기를 풀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이나? 모년 모월 모일 김만석에게서 논 50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 획득. 내가 기술을 좀 써서 자네 패를 싹 바꿨었지. 흐흐흐. 김가는 자신의 사기 수법까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으나 꾹 참았습니다. 그렇구만. 확실하구만. 자, 이제 확인 끝났으니 어서 지도 내놓고 패를 잡게. 김가가 만석에게서 지도를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휘! 갑자기 성황당 문틈으로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촛불이 팟팟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성황당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뭐야? 바람이 왜 이리 불어? 그때 성황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어둠 속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귀신은 바닥에 닿지 않는 듯 동동 떠서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신성한 성황당에서 노름판을 벌이다니. 내 노잣돈을 탐내는 자가 누구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김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순식간에 김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김가 놈아, 내 놈이 내 남편을 홀려 가산을 탕진하게 하더니 이제는 내 무덤 속 금 항아리까지 탐내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김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가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 마구 휘둘렀습니다. 에이, 오지 마. 귀신이고 나발이고 금 항아리는 내 거야. 저리 비켜. 김가가 귀신을 향해 칼을 내지르는 위급한 순간 밖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굳게 닫혀있던 성황당 문이 활짝 열리고 용호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주막주모와 관아의 포교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아니, 나으리. 이건 오해입니다. 김가는 급히 바닥에 펼쳐둔 장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교는 바닥에 널려있던 장부와 투전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라. 이것이 그 소문만 무성하던 김가의 치부책이로구나. 여기 내 놈이 양민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인 내역이 낱낱이 적혀있네 그려. 내 놈이 제 발로 저승기 문서를 들고 나왔구나. 안 돼. 내 장부, 내 돈. 이건 함정이야. 저 만석 놈이 금이 있다고 해서. 김가는 만석을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김가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귀신 분장을 한 소담이 만석에게 다가와 가발을 벗고 얼굴에 분장을 닦아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만석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아내 소담이었습니다. 부부인? 정말 부인이요? 귀신이 아니었소? 서방님, 제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서방님을 사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만석은 소담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오. 용서는 내가 빌어야지. 내가 눈이 멀어 당신을 버리고 우리 집안을 망칠 뻔했소.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으니 되었습니다. 똥지개를 지면서 흘린 서방님의 그 땀방울이 저 가짜 금 항아리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김가의 죄를 엄히 다스려 유배를 보냈습니다. 김가에게 빼앗겼던 만석의 집과 논밭 문서는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만석은 소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투전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담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쌈치 하나를 꺼내 만석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친정에서 올 때 가져온 비상금입니다. 서방님이 정신 차리면 다시 시작할 때 보태려고 남겨둔 마지막 종잣돈이지요. 이제 우리 이 돈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해봐요. 만석은 아내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동하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 만석은 소담과 함께 작은 객주를 열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보며 귀신에게 홀리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칭찬했습니다. 만석과 소담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모으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땀 흘려번 돈만이 진정한 내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만석은 귀신이 된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